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문학 갈래입니다. 문학 갈래는 문학을 그 자체의 특징에 따라서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세상에서는 문학의 내적 연구라고 하는 말이 유행합니다. 외적 연구를 하지 말고 내적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적 연구를 한다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작품의 형식이나 수사법을 다루는데 그것들은 표면적인 거예요. 조금 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문학 갈래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 갈래는 참으로 다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갈래 이론이 많지만은 모두 미흡합니다. 오늘 문학 갈래에 관한 논의는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에 두 번에서는 갈래 구분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갈래, 교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갈래 일반에 관한 이야기는 갈래 구분과 갈래의 변천으로 나눠지고 교술에 관한 이야기는 교술의 일반적 의의와 특히 우리가 평가할 만한 교술 작품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문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시와 소설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또 희곡도 있고 수필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답에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문학 갈래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로서 문학 갈래론이 되는가? 논의를 더 전개하기 전에 용어를 살펴보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장르라 하던 것을 지금은 갈래라고 합니다. 장르라는 불어에서 온 말인데 불어에서 장르라는 것은 아무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저 종류라는 말입니다. 영어에 카인즈란 말이 있어요. 종류. 그래서 영어에서는 카인즈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일본 사람들이 잔루라고 발음도 제대로 못 옮기고 그렇게 표기하고 뭐 대단한 용어인 것처럼 떠받들어요. 그것은 지나친 겁니다. 빗나간 우상 숭배다. 이렇게까지 꼬집어 말할 수 있습니다. 잔루란 말을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서 사용하면서 문학에 관한 논의는 어떤 원산지에서 유럽에서 특히 불국에서 수입한다고 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여겨온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반성을 하고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용어를 가다듬어야 하는데 장르를 종류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갈래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종류는 종과 유, 이런 종이라는 구분과 유라는 구분을 말하지만은 갈래는 갈라져 나온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갈래는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갈래란 말이 꼭 좋아요. 갈래 이론을 수입하지 말고 창조해야 합니다. 수입학에서 벗어나 창조학을 해야 하는데 구호가 그럴듯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갈래 이론을 수입하려고 찾아봐도 쓸만한 게 없어요. 말은 많이 하고 그 불국 사람들의 한 특징이 수다쟁입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게 수다쟁인 게 기차표를 사려고 쭉 줄을 섰는데 표 사는 놈하고 표 파는 사람하고 온갖 잡담을 계속해요. 초면인데도. 문학 갈래에 대해서도 본론을 말하지 않고 웬 수다를 그렇게 떨고 있어요. 그거 다 공부하려면 머리 아프고 머리 아파서 공부해도 보면 쓸 게 없어요. 그런 수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이론 정립을 제대로 하자고 말만 많은데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요.
말로서 말 많으니 말을 까노라 하는 우리 시조가 아주 적실해요. 또 어떤 것을 수입해도 그중에 제일 나은 걸 수입해도 우리가 써먹으려면 가공을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이 잘못된 거 고치는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어려워요. 잘못 지은 집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쉬워.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타당성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검증하는 것이 학문화는 마땅한 순서입니다.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갈래 이론을 수입하려고 하다가 국산을 만들고 국산이 어떤 세계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증명하는 전 작업의 과정을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이라는 책에다 정의했어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 발표한 논문을 용어나 뭘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수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르라 하든 뭐 종류라고 했던 거 갈래라고 이름을 고친 걸 다 원래 그 모양대로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이라는 책에 수록하고 이론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작업인가 하는 본보기를 보였어요. 이론은 사실을 근거로 하고 사실들의 관계를 말하고 사실들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합니까? 문학에 시, 소설, 희곡, 수필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또 서정, 서사, 희곡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들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말해야 돼요. 또 그것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일관된 이론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사실 확인은 상위 관례와 하위 관례, 상위다, 하위다는 것은 논리학의 개념으로 범위가 큰 것을 상위로 하고 범위가 작은 것을 하위로 합니다. 서정, 서사, 희곡이란 것은 상위 관례입니다. 서정시, 소설, 희곡이라는 것은 하위 관례인데 희곡이란 말은 상위 관례도 쓰고 하위 관례도 써요. 또 수필이란 건 하위 관례입니다. 수필이 어떤 상위 관례에 소속되는가? 이것이 국문학에서 제기되어 온 매우 심각한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우리 국문학 갈래론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푸는 것부터 갈래 이론을 시작했고 그 궤적이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이라는 데 잘 나타나 있어요. 수필의 상위 갈래 이론을 뭐라고 할 것이냐? 수필의 상위 갈래를 수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문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필은 수필이라는 건 동어 반복이고 문필이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개념입니다. 난 이것을 교술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서정, 서사, 희곡은 일본 사람들이 서양말을 번역해서 만든 한자 조어입니다. 거기다 쭉 짝을 맞추어서 교술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일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다 순 우리말로 서정 대신에 노래라 그러고 서사 대신에 이야기라 그러고 희곡 대신에 놀이라고 하고 교술 대신에 말 또는 말거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 사용한 한자 용어가 상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교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정, 서사, 희곡을 지금 그 한자 어원을 따져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희곡은 노는다는 말하고 노래 부른다는 말이 있는데 노래 부르지 않은 것도 희곡이라 하죠. 서정, 서사, 서자와 한자 비슷한 서자를 우리말은 같은 걸 좀 다르게 써서 하나는 서정, 서사인데 그 한자 어원을 따질 사람 없습니다.
교수란 말도 말 문자 그대로 하면 가르치고 설명한다는 말인데 한자 어원에 매이지 않고 뜻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뜻이 있단 말인가? 이런 갈래들의 상관관계에 그 뜻이 있습니다. 갈래 이론은 원래 유럽에서도 내세였어요. 그런데 근대문학이로서 낭만주의 운동 후에 교술이 힘을 잃고 밀려났어요. 그 양상을 해겔의 미학에서 잘 보여줘요. 해겔은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면서 교술이라는 놈을 제명처분하지 않고 서사집에다가 방 한 칸을 주어서 겹방살이를 시켜요. 서사의 한 종류로 집어였어요. 일본 사람들 보니까 갈래를 크게 셋으로 나누는구나. 그래서 서정, 서사, 희곡 세 갈래만 마련하고 네 번째 것은 네 번째 것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일본 사람이 그냥 생략해버렸어요. 그래서 갈래 이론이 근대 이후의 문학에만 통용되고 문학사의 전 역사를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런 근대 문학 이론 가지고 문학의 전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빠뜨린 걸 내가 보충했는데, 내가 말하는 교수라는 말은 서양 말의 디덕틱에 상응하는 말입니다. 디덕틱의 번역어라도 하지만은 디덕틱이 갖추고 있는 의미를 일부만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신조어다 하는 것이 번역어보다 맞아요. 상위 갈래 넷을 나란히 일컫게 되면서 갈래 이론이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면 디덕틱이 뭐냐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정리할 거 아니냐. 갈래 이론을 수입하지 않고 내가 다시 만들어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문학사를 탐색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얻어낸 내 이론입니다. 갈래 이론입니다. 조동일의 이론입니다. 우주를 관측해 얻은 전체 물리학의 이론에 번질 수 있는 갈래 이론입니다. 물리학 이론은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문학 이론은 아주 쉬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지나친 요구입니다. 사실은 문학도 우주만큼 복잡해요. 복잡한 현상의 핵심을 찾아 누구나 알기 쉽게 하기려고 했지만은 꼭 그래야 된다고 우기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물리학 이론처럼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니 머리를 조금만 쓰면서 이해가 가능하니 듣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상위 갈래 넷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설명해야 됩니다. 기존의 그 갈래 이론을 보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끝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는 별 말을 못해요. 그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은 갈래들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해됩니다. 자, 나는 상위 갈래 넷은 자아와 세계의 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주체이고 세계는 그 대상입니다. 자아와 세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쪽으로 전환하거나 서로 대결합니다. 자아와 세계가 대결에 또 서술자가 개입하기도 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관계의 양상입니다. 관계의 양상이 이렇다는 것은 이론적인 연역인가 자료로부터 귀납한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둘이 계속 마주해서 이론적 연역도 하고 자료로부터 귀납도 해서 서로 틀리는 것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우리가 이론을 만들 때 항상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연역을 하고 자료로부터 귀납 추출해서 둘을 이렇게 중간에서 조절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는 게 이론 만들기의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서정은 세계의 자화다. 교술은 자의 세계화다. 둘이 이렇게 맞먹어요. 서서와 희곡은 자와 세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인데, 그렇게 보면 갈래가 셋인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서서와 희곡을 갈라서 자와 세계의 대결도 두 가지다. 셋인 것을 넷으로 갈라 이야기해요. 서사는 작품 외적 자 또는 서술자가 개입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와 세계의 대결이고, 교술은 작품 외적 자 또는 서술자가 개입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자와 세계의 대결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넷의 관계에 관한 이론이 일단 아주 조리정연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세계 최초의 결과입니다. 전에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대발견이죠. 그러나 이 넷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상위 갈래의 상관관계이고 모두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상위 갈래의 추상적 개념이 하위 갈래에서는 구체화되고 작품에서는 더욱 구체화됩니다. 상위 갈래는 항상 존재하지만은 하위 갈래 또는 그것을 구체화한 작품은 문학사에 등장하다가 퇴장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존재할 가능성과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론적인 일반적인 이론과 그 구체적인 양상을 함께 파악하는 겁니다. 서정은 시조, 한가 시조, 오늘날 말하는 서정 시조 등으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서정이란 건 잘 알아요. 서사라고 할 것에는 신화, 전설, 민담, 소설, 서사시 등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희곡은 우리 전통적인 걸 말하면 무덤, 굿놀이, 꼭두각 신노름, 탈춤이 있고 현대 희곡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희곡이라는 공통을 가지는 하위 갈래 또는 개별적인 갈래입니다. 자, 교술은 새로 설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전에 시문할 때 문이라고 하는 매우 큰 덩어리가 교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술의 비중이 매우 컸어요. 그런 것이 또 사람의 일생을 말하는 전기, 몽류로 또 무슨 등등으로 개별 갈래를 이루다가 경계체가 가사 등의 교술시가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술은 산문이기도 하고 시대한데, 물론 서사도 산문이기도 하고 시기도 했어요. 희곡도 산문이기도 시기도 했어요. 그 경우에 산문이냐 시냐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술이라는 게 모두 사라지고 수필이라는 것만 문학 동네의 정회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교술이 다 사라진 거 아닙니다. 문학 밖에서는 위세를 떨칩니다. 가령 오늘날 위세를 떨치고 있는 교술의 대표적인 예가 신문 칼럼이란 거예요. 왜냐면 정말 개성적인 글이고 필자 이름이 붙어있는 글이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술이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문학은 문학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교술이 몰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술시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애국가, 3.1절 노래, 학교 교가, 이거 다 교술시입니다. 교술시가 굉장한데, 국경일이고 있으면 그 교술시를 노래하는데, 그거 문학이 아니라고 쳐서 교술이 없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상위 갈래, 넷이 하위 갈래를 산출해서 그 하위들 갈래끼리 생거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로 문학사입니다. 생극이란 서로 필요로 하는 상생과 서로 배척하는 상극이 겹치는 관계입니다. 서정시인 시조와 교술시인
가사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어떤 점에서 상극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점에서 상생의 관계를 가지는가, 합쳐서 시조와 가사의 생극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느냐, 이건 우리 문학사 이해하는데 매우 아주 거의 중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가사를 교술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서, 또 상생과 상극을 따지는 생각론이 없어서 시조와 가사를 관계를 총괄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개별적인 시조와 개별적인 가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총괄하지 못하니 이론적인 고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론은 그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찰을 하게 하는 아주 지침이고, 이론이 있어야 모든 이야기가 말을 낭비하지 않고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수다쟁이를 나무라는 것은 말을 낭비하고 알찬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자, 이제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주 강명하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소설의 이론에 있었던 자아와 세계의 소설적 대결 실현이라는 글이 압축되고, 또 문학 갈래 이론에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제가 뵙기에는 이론 만들기 아주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론적 연역하고 자료적 기납이 함께 공존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 주실 때 발명과 발견의 학문이 따로 있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좀 상세한 말씀을 요청합니다. 자료로부터 귀납하는 것은 발견이라 할 수 있어요. 이론으로부터 연역하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명과 발견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귀납과 발견을 하게 되면 많은 가능성이 다원적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이론적인 연역과 발명만 하게 되면 몇 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타당성과 효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둘이 만나는 것이, 만나서 이론을 만드는 게 모든 학문의 작업과 발견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갈래 이론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다시 경과해서 이론을 어떻게 만드는가, 학문을 어떻게 하느냐를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이라는 책을 교재로 삼아서 갈래 이론 만들기를 통해서 이론 만들기, 학문학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 있는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대학원에서는 그런 강의가, 국문과 대학원의 교과 과목에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이다, 이런 과목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하면 학부 수준에서 했던 공부의 심층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강의는 석사과정 수준에서 적당하고, 박사과정 수준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각자 자기 이론을 만들어 봐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정말 똘똘한 학자가 배출돼요. 대개 학부 시절에 지식 열거를 다 해먹고 대학원에 미천 떨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원이 개념 수업인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가령 헤르베르트 사이들러 같은 사람이 디히툰 같은 데에서 이미 선생님 말씀 주신 네 가지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선생님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은 선생님 지금 그들 사이의 관계, 대립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쭙고자 하는 점은 그런 외적 영향 또는 자극 이런 것들을 받으셨는지 좀 알고자 합니다.
지금 사이들라는 사람이 디히통이라는 책이 네 가지 갈래를 나란히 정리한 대표적인 책이고 또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어요. 내가 작업을 하고 그것을 참고하는 것은 또 상호관계를 가지고 나갔어요. 내가 작업을 하면서 그쪽에 책을 보고 그쪽을 책을 보면서 내가 작업하는 것도 조호작용을 하고 진행했어요. 그런데 네 가지 갈래가 원래 유럽에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지만은 쓸데없는 소리만 잡소리만 늘어놓는 학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는 반면교사예요. 말이 많은데 축실한 게 없어요. 우리가 뭘 제대로 알았으면 짧게 말할 수 있어요. 요새 짧은 글을 쓰기 좋아하는 게 내가 확실히 안 것은 짧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모르는 것은 길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길게 말해요. 그 사람뿐 아니라 유럽의 수다쟁이들이 왜 수다쟁이냐?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와 유럽의 학문의 연원을 따져봐요. 노노나 노자는 정말 간병하게 말해요. 소크라테스가 끝없이 장광선을 늘어놓았다고 플라톤이 적어놨어요. 왜? 잘 몰라서. 공자와 노자는 잘 알아서 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알아서 간명하게 말하는 동아시아 학문의 전통을 잇고 몰라서 수다를 떠는 저쪽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게 옳다. 잘 몰라서 수다쟁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니 폐지하여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은 서양 말이 없어요. 근데 노자는 한 수 더 떠서 여기 그림에 있듯이 지자 불언이라 그랬어.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이거. 반대는 언자 불이야. 말하는 놈은 모른다 이거야. 예, 서양 사람들은 언자 부지요. 말은 말을 하는데 모르고 하는 소리야. 노자는 지자 불언인데 그래도 지자는 말하지 않은 것에 가장 가깝게 말을 적게 한다는 뜻이지 노자가 정말 지자 불언이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노자라는 책을 왜 남겼어요? 말하지 않은 듯이 말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노자를 본다서 말하지 않은 듯이 말해야 돼요. 유럽 학문의 두 번째 수다쟁이는 엄청난 수다쟁이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참 존재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어렵고 복잡하게 방대하게 썼어요. 신학대전 읽고 반박을 하려면 읽어야 되는데 다 읽다가 지쳐서 반박을 할 생각을 못하도록 작전을 썼어요. 신학대전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가? 명동 성당에는 서점에 가서 다 찾아도 몇 권밖에 없어요. 정의채 신문화 번역해서. 아니, 우리나라 카톨릭이 이렇게 두세인데 신학대전도 이렇게 번역을 못했단 말인가 했더니 신학대전이 자기 말로 번역된 것은 세계 서너 나라밖에 없다 그래. 아니 뭐 읽다가 지쳐서 다시 군말 못하도록 한 게 토마스 아퀴나의 작전이요. 나는 근래 짧게 쓰면서 그놈들이 수다쟁이하고 결별하고 노자가 말하는 치자 불언의 정신을 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학문을 할수록 노자에 가까워져요. 옛날에 나도 책을 길고 복잡하게 쓴 것을 상당히 부끄러워해요. 마침 진짜 불은 잘 갖다 붙였네. 선생님께서 붙이셨습니다. 내가 골라서 붙였지. 아니, 이해하려고 붙인 게 아닌데, 그래도 노자가 날 도와줘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들어요. 선생님, 이 갈래 이론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나온 지 지금까지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다 대부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중고등학교에서도 아마 네. 그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처음 발표하시고 논란이 거기서부터, 되고 이때까지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경과도 그건 내가 할 게 아니라 다음 연구자가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교수란 말이 못맞다 하니까 말을 바꾸자 하는 말로 있었어요. 그리고 가사가 교술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김은교 교수가 불만을 가지고 가사는 교술과 서정의 중간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중간물에 있으면 다 중간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명사 계열과 관형사 계열이 갈라서 서정적 교술도 있고 그다음 무슨 서사적 희곡도 있는 그 체계를 다시 다졌어요. 근데 제가 질문이 안 끝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정착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비문학이 국문학 영역이 아니었다가 새로 개척하신 학문 분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것도 그 개발하신 분으로 개척하신 분으로 봐오셨는데 그러니까 조동일 학문이 어떻게 학계에서 받아들이고 교육에 나오고 세상에 되느냐 하는 것들을 추적해서 연구할 만한데 앞으로 학문하는 사람이 그따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갈래 이론을 자기가 새로 만드는데 노력을 쏟아야 돼. 갈래 이론을 자기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 조동일의 경우는 어쨌든가를 때로는 교사로 삼고 때로는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되지. 그 시시콜록한 경과를 다 말하는 것은 내가 욕하는 수다쟁이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수다쟁이인 것이 질색이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은지. 특히 우리는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왜 그렇게 수다를 떠는지. 입은 하나인데 용도는 여러 개거든. 입을 너무 혹사해. 그리고 입은 그렇게 기능이 좋은데 귀는 기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세 사람이 앉아 전부 떠들기만 하고 듣는 놈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귀와 입이 적당하게 분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듣는 데 대해서는 별 여리가 없어. 자, 그 다음 걸로 들어가 봅시다.